네, 선곡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관망하는 월요일자 그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에 대한 종목 탑10 관심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을 내서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종목입니다. 오늘 강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장주 상한가 부근까지 갔던 오스테오닉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강한 양봉을 그려내는 오스테오닉의 주가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업체입니다. 이 독일 헬스케어 업체 비브라운, 또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글로벌 2위인 진모바이오메트 등 글로벌 고객사 주문 본격화로 수출 증가 긍정적이라는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브라운은 오스테오닉의 제품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내년 중국까지 판매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진모의 경우에는 오스테오닉이 개발한 신제품을 미국 FDA 허가 내년 상반기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도의 수출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듯 대형 고객사의 수출 본격화로 외형 성장과 또 이익 성장 구간 진입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 오스테오닉입니다. 개별 모멘텀의 매력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10위를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MLCC 관련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사막 컨덴서가 9위입니다. 5월 MLCC 수출 데이터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잘 나오고 있죠. 다양한 MLCC 라인업을 보유한 이 사막 컨덴서 글로벌 MLCC 1위, 일본 무라타 대비 현저한 저평가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테슬라에 또 MLCC를 공급하는 등 전장용 MLCC 시장으로의 확장에 나서면서 전반 시장 고성장에 따른 동반성장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 업황 개선에 따른 IT향 이 MLCC의 수급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LCC 수요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 컨덴서 MLCC 반등의 힘도 기대해 봅니다. 9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종목 한미글로벌이 8위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 수혜와 또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한미글로벌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공장 PM, 즉 건설 사업 관리를 다수 수행한 이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라든지 캐팔 증설 움직임 속에 이 한미글로벌의 수주 확대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이테크 부문 역시 주요 반도체 기업의 꾸준한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그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해외 수주,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한 PM 후속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해외 발주 본격화, 이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별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30% 이상의 배당을 목표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테마를 넘은 가시적인 수주로 다시 반등 탄력을 받을지 한미글로벌 주목해 보도록 하죠.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 종목 쭉 짚어봤습니다. 10위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오스테오닉입니다.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업체인데요. 이 실적도 괜찮고 증권가의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급등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임플란트 소재인 나사와 정밀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외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비브라운사와 공급 계약 체결했고 또 2020년 5월에 그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진모 바이오메트사와 OEM 공급을 맺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진모사를 통해서 올해 1분기부터 유럽향 매출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호주까지도 진출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중국 허가를 획득해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인데 또 다른 글로벌 파트너사인 비브라운사가 올해 동사의 제품을 미국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으로서의 일단 체질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자주 보셨다시피 미용 의료기기처럼 꾸준한 수출을 통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급등은 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최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억 원 초반 수준인데요. 일단 실적 성장성만 유지될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리고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좀 자주 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윗꼬리라고 봐도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시총이 싼 종목이 결국에 이것이 정말 실적으로 연결됐을 경우에 정말 저희가 소위 말하는 텐베거 종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후보군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장 실적이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한 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순이익단에서 첫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상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꾸준하게 보실 필요는 있대 급등했을 때 쫓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측면이고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도 그건에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테오니 텐베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다라는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봐주신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사막 콘덴서입니다. MLCC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때 지켜보면 주가가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MLCC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대비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못 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전남주 차장님?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중국의 IT 수요 회복으로 인한 실적 성장 이 점을 이제 부각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단 좋지 않다. 이러면서 실제로 4월 들어서면서 삼성전기를 포함한 사마콘덴서의 주가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무라타 제작소가 6월 달에 연중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53조 원의 글로벌 1위 MLCC 업체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IT 업체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아랫단의 부품주까지 온기가 전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무라타 제작소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의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도 보면 뭐 1분기 나쁘지 않았고요.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특히 IT 수요 회복은 상반기가 아니에요. 상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요 회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를 보고 지금 낮아진 주가 수준은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MLCC는 IT의 수요 회복 거기에 또 다들 아시다시피 전장용 MLCC가 이제 뭐 단가도 높고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당사의 전장용 매출 비중은 30%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빠져있는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낮아진 가격 충분히 매력적인 시점이다.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8위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리포트 고성장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6월 들어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돋보이는데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미 글로벌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도 상당히 확인을 하셨겠지만 네옴시티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가 올해 초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강할 때 숨은 수혜주로서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도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미 글로벌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업 중에서 2차 전지 실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한미 글로벌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이 초기 단계에서 공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건설될 때인데 이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8개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완료했고요.
또한 향후 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수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34% 성장을 했고요. 4분기에는 무려 258%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분기에도 61%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사실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조금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1분기 높은 실적 성장률을 기록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순이익으로 따내서 한 3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총인 3,500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설정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관심주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볼까요? 바로 7위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방산주들 폴란드의 누적 수출액이 6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에 현대 롯데물 필두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7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도 향후 루마니아와의 협력 등 모멘텀을 다시금 키워갈 수 있을까요? 이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중거리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시키면서 천궁2 유도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 확대 추이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 횟수가 증가하면서 계속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가속화에 대한 전망 또한 나오다 보니 LIG 넥스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동반해서 이익 개선 또한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조용했던 LIG 넥스원 주가도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6위는 최근 들어서 반등의 힘을 가져가는 저스템이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윤성 FLC, D&T 등 2차 전지 장비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스템의 신사업 2차 전지 장비 모멘텀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를 다시 찍기도 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부문 선단 공정 지속에 따른 해외양 매출이 견조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장비 신사업 진출로 향후 신사업 매출 발생에 따른 실적 또한 개선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플람 인수를 통한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죠. 글로벌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의 자회사 플람의 플라즈마 세정 장비 공급이 들어갔는데요. 올해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저스템,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무려 36,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가 큰가요?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짚어봤습니다. 7위 LIG 넥스원에 대한 진단 조남준 차장님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살펴봤는데 네. LIG 넥스원이 그나마 좀 조용했어요. 모멘텀이 부각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방산업체들의 상승에 LIG원이 1, 2등을 하면서 정말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히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의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인데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연도 기준으로 퍼 8배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도 주가가 내려오고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퍼 10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넥스원을 픽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넥스원이 이제 주가가 4월 말까지 주가가 연중 최고가를 돌파한 날이 있었는데요. 이날이 바로 1분기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가 환호했는데 그날을 고점으로 빠졌거든요. 이유를 보면 결국엔 넥스원이 이 실적을 2분기, 3분기에 이어갈 수 있을까란 어떤 의구심이 있었고요. 실제로 넥스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우리나라 그 미사일 체계 고도화 작업을 하잖아요. LIG 넥스원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회사예요. 근데 수출 비중이 이번 연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올라가서 2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국내에 머물러 있는 이 모멘텀을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거를 벗어나게 해줄 거는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에요. 무기 체계에서
넥스원의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이번 연도에 있거든요. 이것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가장 큰 모멘텀은 2분기 실적이 좋다 만약에 그러면은 아마 넥스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간격을 생각보다 많이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 주가도 낮아져 있고 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보단 여전히 덜 매력적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분기 실적이 나오는지와 미국의 수출길이 제대로 열리는지가 확인되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7위 LIG 넥스원까지 살펴봤고요.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입니다. 워낙 긍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이 반도체 습도부터 해서 2차 전지, 또 최근에 이 플란 인수까지 다양한데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근데 일단은 회사가 반도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분야로도 지금 활발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용 질소 순환 장치를 제조하는 장비 같은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 상황에서 좀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습도 환경 제어가 필요한데 이 동사가 이제 2020년 1월 세계 최초로 기류 제어를 통한 습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글로벌을 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수율 향상은 시도는 계속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매출은 꾸준히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OLED 8.5세대 투자를 결정했는데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 제어에 대응하는 라인업을 또 동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분야로의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지금 최근 열 처리 에이징 장비 공급 LOI를 받고 하반기 장비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이건 역시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주목받고 있는 그 모든 라인업들이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근 2년 동안 거의 실적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되었던 추세가 올해부터 이제 성장 추세로 다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 성장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했지만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매 전략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 구간은 항상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은 눌림목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수준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들 급등 나오면서 같이 그 움직임을 또 함께 했는데 이 저스템의 2차 전지 쪽에서의 모멘텀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저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레퍼런스가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와 관련으로 국한된다면 그렇게 모멘텀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작업 다각화로 인한 실적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이 빠질 때 저스템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 다변화 정책의 하나 일환으로 저스템을 좀 보셔야지 2차 전지 하나로만 보시면 좀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위 저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오스테오닉부터 6위 저스템까지 투자 포인트 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 BTS가 지난 9일 발표한 디지털 싱글 Take Two가 출시된 지 나흘 만에 애플 아이튠스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터업계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하이브는 뉴스에 또 반응하면서 연이틀 강하게 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4%의 강세 나타내면서 다시 3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의 골이 최근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맞대응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주들의 하락폭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대표로 중국향 매출이 크다고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 그리고 있는 가운데 3.6% 하락한 10만 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 지난주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분할 상장 후 8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주들은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오늘 홀로 급등 나오면서 상장날 10만 원대에서 8거래일 만에 31만 원 선으로 올라선 가운데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코스닥의 시장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죠. 종목별로 연일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시스 메디컬이 가장 두드러진 오름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 9.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의 종목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5위 종목입니다. 답답한 5G, 52주 신저가 부근 주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는 HFR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저가 움직임에 뿔난 소액주주들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하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주주가치 재고보다는 단순 저가 매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 단체 행동 움직임 그리고 HFR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증권사 분석과 더불어서 올 4분기 이후에는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데요. 답답한 주가 흐름을 딛고 언제쯤 올라설 수 있을까요? 5위를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MLCC주도 오늘 랭킹에 많이 올라오네요. 앞서서 사마컨덴서도 그렇고 MLCC주도 긍정적인 분석 속에 아직까지 힘은 못 내주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큽니다. 4위는 삼성전기가 차지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또 일본 무라타의 강한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같은 반등 탄력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MLCC 가동률 상향이 기대된다. 이 삼성전자의 폴더폰 신작이라든지 구글의 하반기 전략폰 출시 등으로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MLCC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전장향 매출 증가로 인해서 믹스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기판의 성수기 효과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고부가 제품 중심의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또 수출 증가로 매출 확대 전망 속에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위 삼성전기입니다. 얼마나 더 힘낼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꺼내볼까요? 지난 금요일 VR까지 걸리면서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코스모 신소재가 3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집니다. 꾸준한 매수 속에 기관도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를 추월하는 주가 고공행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5월 MSC의 한국지수 편입 이슈와 더불어서 2분기 또 전년 대비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향후 증설 기대와 더불어서 증설과 생산성이 안정이 된다면 국내 소재 업체들 중에 높은 실적 성장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MLCC 있죠. MLCC 이용 필름의 주문 회복에 동향이 또 관지가 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으로 또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부터 3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5위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HFR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저가 기록을 하면서 다행히 최근에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한 5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좀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이번 연도에 가장 안 좋은 업종을 고르라면 바로 통신 장비 업종일 겁니다. 건설 업종조차도 최근에 안 좋다가 오히려 연초 대비 주가는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안 좋은 주가의 원인은 바로 1분기 실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 알았지만 이렇게 뭐 적자까지 나오고 이런 흐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 전에 나오는 레포트들 보더라도 당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 50억 정도의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 벗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실만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의 주가에 이르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실적 모멘텀도 하반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분기 실적이 과연 나올까? 1분기에 기대했는데 다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3분기에는 이런 의구심이 겹치기 전에는 지금의 반등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단기 반등의 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비싼 게 더 비싸게 거래되는 강세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뭔가 모멘텀이 일어나면 정말 세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모멘텀이 결국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즈음에 아니면 HFR은 미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버라이즌과 AT&T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버라이즌에 대한 그 발주가 작년에 대규모로 일어날 걸 예상했지만 당연히 안 나왔고요. 이번 연도에 이게 이연됐다고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따라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업체들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지금은 좀 인고의 과정을 조금 더 거치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 아직은 이걸 상승을 시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네. 자사주 매입이 이미 4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2차 자사주 매입으로 삼성증권 창고로 해서 41억을 추가 매수합니다. 아직 삼성증권은 자사주 매입을 오늘 보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증권에서 이전 41억을 아직 채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바텀을 좀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락은 좀 제한적이면서 상승 모멘텀은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도 기다려왔는데 인고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네, 다소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보수적인 관점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엔 4위 삼성전기도 진단을 들어볼까요? 앞서 사마컨대에서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자,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도 될지 삼성전기도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삼성전기가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정말 저는 탑픽으로 사실 봤었습니다. 그 주력인 MLCC가 반도체보다도 재고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실적 회복이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였고 또 전장에 대한 그런 확대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도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상보다 중국 스마트폰 판매 회복이 상당히 지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경쟁사인 일본 MLCC 업체 무라타와 다이오 유덴이 내년 가이던스를 각각 23%, 53%이 감소로 제시하면서 지금 2분기가 주가 조정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1분기도 전분기보다 증가를 했었고 또 2분기도 분기 단위로 보면 이익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LCC 가동률이 지금 점진적으로 회복 중인 상황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런 신규 모델이 이제 하반기 출시되므로 여기에 대한 그런 매출 확대도 꾸준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반기에도 역시 2분기 효과와 더불어서 또 카메라 모듈과 기판의 성수기 진입에 따른 좋은 실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또한 좀 뭐 신규로 폰을 했는데 또 이제 하반기에 전략폰 출시 가능성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성은 다른 경쟁사 대비 좀 부족하고 또 실적 대비 높아진 밸류에이션 수준은 조금 부담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오신 그 분의 그 애널리스트의 그 제목이 다시 보자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LG 이노텍도 채바닥에서 이제는 봐야 될 때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후에 충분히 좀 상승한 면이 있어서 삼성전기도 이런 것이 좀 데자뷰 현상으로 반복되면 좋다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일단 중국 스마트폰 판매 회복 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한 17만 원 수준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바이앤홀드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이 최근 며칠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윗꼬리를 달면서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역시나 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좀 염두에 둬야겠죠, 전환 차장님.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위주의 상승이었잖아요. 실제로 에코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은 그렇게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에코프로를 제치고 역사상 신고가를 유일하게 혼자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빼고 수급과 차트만 보면 그냥 아직도 먼 상승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의 매수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지수에 편입된 그런 어떤 MSCI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물량 채우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워낙 크잖아요. 제만 7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매수라고 친다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수급적인 면이 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채워졌을 때 미래 가치를 뭐 베팅해서 보면 또 우리는 또 밸류에이션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5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한 35배 정도. 그때면 지금보다 양극재의 물량이 한 4배, 4.5배 정도 늘어나는 걸 감안해도 그 정도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보면 빠질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점을 생각하고 이 가격에 팔죠. 고점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좀 뭔가 터덕거리는 흐름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충분히 2차 전지의 다음 타자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2차의 반도체의 어떤 상승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뭐 수급 개선세에 더해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뭐 2차 전지 당연히 탑픽 후보 중에 저 1순위 후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지금 현재 그 12개월 포워드 PER로는 지금 150배가 넘어서 아마 2차 전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을 이미 충분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 영역은 지금 맞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제 수급적인 면으로 분명히 상승한 면이 참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개선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수급이 한번 이제 변하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신규 진입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면 반도체 쪽을 쉬고 2차 전지들이 또 선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들을 볼 것보다는 반도체들을 쉬는 움직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조남주 차장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빠질 때 이유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올라가서 이유를 찾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거기에 논리에 맞추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목표가를 올리는 거고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은 그런 미래 가치의 논리를 아무리 대입을 해봐도 고평가는 맞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양극재 업체, 소재 업체들 이렇게 주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한국만의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본다면 만약에 이게 꺼졌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조선 업체들 올라갔을 때 정말 크게 올라가서 이런 차화정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정말 소외됐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게 빠졌을 때 제 고객님 중에 아직도 10년 전에 산 조선업체들 마이너스 80% 종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위험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그래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것만 하고 여쭤봐도 있습니다. 돼요. 오늘 2차 전지 장비라든지 WCP 같은 일부 분리막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쪽도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올라갈 때 이번 연도 실적 기준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150배를 줬잖아요. 근데 장비주들은 15배, 20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 그룹이 주가가 내려온다면
조금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주식을 볼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렸을 때 버틸 수 있느냐. 네. 근데 이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렸을 때 버틸 수가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장비주는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장비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여기서 설명한다면 만약에 소재에서 IT도 잘 보시면요. 소재 장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비가 올라간 이후에 소재가 올라가기도 하고 소재가 올라간 이후에 장비가 올라가기도 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가 빠지면 장비도 빠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급이 장비로 옮겨간다면 장비 30배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비는 매수, 관점은 그래도 괜찮다. 네. 네, 3위 코스모 신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샤오님의 댓글입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세군요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테슬라가 11거래일째 꺾이지 않으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들었듯이 장비나 소재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을 빨간불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 개근상 멤버분들 모두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핫바님의 댓글입니다. 텔레칩스가 재료에 비해 너무 약하다, 내일 가려나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맞아요. 오늘 텔레칩스가 설계한 반도체가 이 제네시스 차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좀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이 2차 전지로 몰리면서 이 반도체가 쉬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더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날이 올 때 이 재료로 빵 뜰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서로땡님의 의견입니다. 미국 선물 강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나스닥 선물이 0.2%, S&P 500 선물이 0.1%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도 함께 낙폭 줄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흑사단님의 댓글입니다. 넷플릭스야 우리 콘텐츠주도 좀 데리고 가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우상향을 그려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영상 콘텐츠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해외에서 터질 만한 큰 작품이 나와줘야 할 텐데 참 아쉽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수 자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바로 2위 종목 공개해 봅니다. 네,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 대망의 2위는 단기 이슈와 함께 급등 나오고 있는 SK네트워크스입니다. 테마격의 상승을 넘어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미국 투자법인 하이코 캐피탈을 통해 오픈 AI의 인연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의 단독 미팅을 진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기관이 닷새째 순매수 들어가면서 긍정적인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투자 협력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SK네트워크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오늘장 관심주 1위 꺼내볼까요? 오늘 펄어비스, 크래프톤 일부 게임주들이 선보하고 있는 가운데 1위는 크래프톤이 차지했습니다.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죠. 배틀그라운드의 유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이 NC소프트와는 또 상반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차단 조치 해제 이후에 향후 연간 매출 기여액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년 대형 신작들의 기대 또한 유효합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속속 나왔습니다. 적정 주가 28만 원으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또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인데요. 게임주 안에서의 매력도 높은가요? 대망의 1위 크래프톤이 차지했습니다. 네, 2위와 1위 종목도 전략 세워볼까요? 김영재 이사님, SK네트워크스 오픈 AI 효과로 인해서 오늘 급등에 나오는데 테마의 상승을 넘어서 추가적인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다소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SK 네트워크스 뭐 좋게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급등은 상당히 좀 정말로 뉴스 흐름에 따른 그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 네트워크스가 사실 기존 렌터카 사업과 SK 매직 사업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이제 사업형 투자 회사로 좀 변신 중인데요. 뭐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사업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최근에도 이제 투자 행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소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주에 또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나왔었고, 또 AI의 그런 챗 GPT 를 개발한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만났다는 소식에 이제 향후에 이제 AI 투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좀 주가를 급등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투자자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 지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좀 아직까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도 상당히 지금 행보를 빠르게 지금 대응 중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초기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또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더 많이 더 보급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통해서 수익률 확보가 쉽지 않을 거 보여서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목표가도 요거보다 현재 시점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한 6,000원 선까지는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위의 SK네트워크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래프톤입니다. 지난 한 4월부터 정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계속 수급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좀 괜찮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크래프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 게임을 출시하면서 글로벌이 흥행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1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원래 유료였습니다. 이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는. 근데 무료로 전환을 했고요. 가입자는 늘어나지만 과연 수익이 나올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인도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큰 위기를 맞으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올라가는 건 첫 번째로 무료화 이후에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됐느냐?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검증이 된 거죠. 잘했다. 두 번째, 인도 서비스. 이 인도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배틀그라운드가 한창 했을 때 인도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었어요. 인도 인구가 워낙 많기도 했지만 인구가 많다고 이 게임을 1억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의 어떤 케미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NC소프트나 이런 대형 회사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고 또 미래 가치도 좀 뭔가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크래프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배틀그라운드가 되게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새로운 게임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당사는 지금 작년에 새로운 게임이 좀 잘 안 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하락도 요인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 연도 말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에서 신작을 엄청나게 많이 내거든요. 이 중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면 주가는 정말로 옛날의 고점 소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배틀그라운드에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꾸준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기 네. 때문에요.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게임 회사들의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함과 신작의 플러스 알파로 대망의 1위 크래프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